올 때가 됐는데 좀 늦나? 부릉 부릉 부르르. 와, 대박. 외제차 죽인다. 저런 차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려나? 재벌집 아들이려나? 어이 친구, 뭐 그렇게 넋이 빠져있어? 나야 나, 최대식이. 응? 와, 야, 대식아. 야, 이거 네 차냐? 너 이 차, 너 이거 외제차 뽑은 거야? 뭐 한 6개월 타니까 지루해서 차 바꿀 때 썩 뽑아봤어. 어때, 괜찮냐? 야, 부럽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다. 네가 사업이 잘 되긴 잘 되나 보다. 잘 되냐? 아니, 야 너도 회사 때려치고 나와. 언제까지 그렇게 그 무슨 노릇 할 거냐?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서 네 일을 해, 네 일을. 그러게 말이다. 너 보니까 그래야 하나 싶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은 안 오르고 애는 점점 커가고. 부럽다. 근데 사업 그게 말처럼 쉬운 거 그런 거 아니잖냐. 회사 일은 쉽냐? 야, 사업하는 게 돈도 훨씬 벌고 좋다니까. 나처럼 외제도 싹 뽑고. 아차차, 내가 김사장하고 또 골프장 가기로 했는데 까먹었네. 자, 나 먼저 간다. 사업 잘 생각해봐. 무릎 좋다. 부럽다. 외제차도 뽑고. 아유 정말. 나도 이참에 그냥 회사 확 때려치고 나와버려. 언제까지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야 하는가 고민 사연 보내주셨네요. 마지막 사연도 역시 익명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자세하게 사연 소개할게요. 평범한 30대 초반입니다. 저는 딱히 특별한 비전도 없고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큰 불만 없이 회사를 다녔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답답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쟁이는 먹고 살 정도로 벌잖아요. 집값 생각하면 답은 없고 월급 빼면 다 오르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등바등 회사를 다녀야 할지. 이직해도 어차피 월급쟁이는 다 거기서 거기고 경력직은 공채랑 차별도 받으니 이직 생각도 안 듭니다. 최근에 직장 동료가 월급쟁이 하기 싫다고 나가서는 사업 시작하고 이것저것 영업을 하고 다니는데 일이 잘 됐는지 외제차도 뽑았더라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저보고 언제까지 머슴 노릇할 거냐고. 아기도 있는데 이제 슬슬 직장생활 접고 뭐라도 개인 사업을 구상해보라고 이래저래 팁을 줬는데 말이 쉽죠. 제가 누리는 것도 누군가에겐 꿈인 걸 알기에 감사히 살고 있는데도 이 좀비 같은 회사 생활 20년 더 해야 한다 생각하니 숨이 막힙니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다가도 그렇다고 내가 사장이 된다면 잘할 수 있을까 싶고 딜레마에 빠져버렸네요. 전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사연 문자가 쏟아지리라 예상됩니다. 미리 알려드리죠. 샵 1045 50원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용하시면 돼요. 직장생활 하면서 나도 내 사업체를 한번 꾸려보고 싶다. 월급쟁이 싫다 생각하는 경우 많죠.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때려치우고 농사를 지을까 아주 그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때려치우고 장사는 할까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할까 네. 이런 이야기가 많고 실제로 또 막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창업을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붐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각각 역할에는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자영업자거든요. 연구소를 하는데 자영업자가 있고 자영업 노동자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그래 내가 휴가를 가도 누군가 돈을 벌어주는 구조예요. 그죠? 근데 자영업 노동자는 나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거든요. 그럼 제가 아프면 아무 수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영업 노동자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수익을 하면은. 그런데 그것이 급여 생활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해도 이익을 내가 많이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그럼 반면에 그 회사가 망해도 나는 망하진 않아요.
단지 월급을 안 받을 뿐이지. 네. 근데 오너는 아주 나쁜 오너라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오너는 사업이 망하면 본인도 망합니다. 그래서 급여 생활자는 그 리스크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반면에 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뭔가 해, 그 어떤 루틴한 시간 속에 뭔가 보내야 될 것, 규칙 속에 보내야 될 것들은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마다 거기에 맞는 자기가 그 부담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힘들다고 그 사업자로서의 그 역할에 어떤 그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우선은 뭐 그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 능력보다 그 못한 사람이 쭉 승진을 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내 성과물에 대해서 나는 그냥 급여를 받아가는 정도. 그런데 또 사장이 나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못 해줄 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꽤 있겠죠. 예. 장철진님, 사표 한 장 품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해주셨고, 스타크님, 제대로 된 사업 계획 없이는 절대로 사업에 뛰어들지 마세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음식점 또는 뭐 이렇게 창업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사연을 많이 받았었고, 그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강조를 해 주셨었죠. 이분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첫 번째,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을 꿈은 접지는 마십시오. 네. 그거는 뭐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운영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국에 이민이 간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간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된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돈은 사업은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뭐 일반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이 있는데 뭐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잘 될 일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게 소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선택을 하고 책임진다는 게 주인의식이지. 근데 이거 뭐 내 회사도 아닌데라는 있지만 적어도 월급을 받는다면 그 월급에 상하는 일은 내 책임 안에 둬야 됩니다.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좀 소유 개념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왜냐면 나가면 다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그 창업을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답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창업을 한다?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머물고 계신 직장이 그냥 지루한 곳, 답답한 곳이 아니라 좀 다른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대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창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일이 지루하니까 창업을 할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잘하면서 오너가 붙잡을 정도 수준이 될 때 나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상황 선택을 내가 하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아직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외제차를 뭐 얼마나 어떻게 탈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금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것 같아요. 5309님께서도 그 사업한 친구는 남모르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성공했을 겁니다. 예, 겉으론 쉽게 성공한 듯 보여도 피눈물 나게 열심히 했을걸요.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는 무조건 실패하는 게 사업입니다. 하고 조언 보내주셨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눕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함께 하셨어요. 이영애님, 소장님의 자영업 노동자 완전 공감입니다. 3429님은 사업해서 잘 되는 사람 보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 부를 지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녔던 남편과 살고 보니까 꼬박꼬박 일정하게 월급 받고 사는 일이 참 큰 행복이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하셨어요. 그때 그 안정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실제 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 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어떤가라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급여 생활자는 직장을 실직을 하는 것 정도지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정도인데 이제 직장인들이 자기 수입 이상의 지출 계획을 만들어 놓았을 때 리스크가 클 수 있죠. 네. 그렇지 않다면은 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서 뭐 이런저런 이분께서 지금부터 다니고 있는 일, 회사를 대해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께서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지금의 일이 맞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이 사업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된다면 이직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외제차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좀비 같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외형적인 데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조직 생활에서 좀비라는 게 특징이 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조직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내가 선택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사장이 내일까지 보고서 작성해. 근데 보고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좀비처럼 되려면은 또 저거 또 내일 또 쉬려고 했는데 하는 게 좀비라면 짜증나 이 시간에 이걸 시켜야지 마. 그래 이걸 해서 내일 해야만 뭐 일이 잘 돌아가겠지. 그리고 내 역할이 이거니까 이건 뭐 귀찮지만 이 일에 대한 그 내 역할을 선택하라는 것들이죠. 이게 전 주인의식이거든요. 마음가짐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앞에 상황으로 보면은 시키니까 해야지 라고 하면 좀비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좀비니 아니면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너십과 오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더에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오너십은 누가 시키긴 하지만 그 일의 선택은 내가 오너가 되어서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그런 사고체계를 좀 고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예. 사연 보내주신 분, 최근에 이제 그 성공해서 나타난 친구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께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잖아요. 직장 생활은 즐겁게 다닐 수 없는 게 직장 생활입니다. 즐거울 때가 있지만 항상 즐겁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다니는 의미가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직장 생활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오. 좋다. 일단 이 주인이 사장이 나를 바지가랑이를 잡고 당길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직을 결정하자. 성공적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옮기라는 것들이죠. 싫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분명히 창업이든 이직이든 굉장히 본인이 마음껏 꿈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전 분명히 기다릴 겁니다. 그 소장님 같은 경우도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해보셨고 저는 한 20년 했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오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여러 가지 비교를 좀 해보시자면. 뭐 장단점인데 직장 생활이 주는 의미는 휴가를 가도 내가 그 사무실에 월세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저는 휴가를 가면은 오늘 내가 일을 안 했는데 5만 원을 내야 되는구나. 6만 원을 내야 되는구나. 내가 일주일 휴가 가면은 제일 크죠 그게. 그렇죠. 네. 내가 의사와 상관없이 비용이 막 나간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것들은 책임도 있지만 내가 선택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이 사실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막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패하고 옮기지 말라는 것들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상황이 바뀐 거지 회사가 망했다는 건 내 인생의 실패는 안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있는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할 정도가 됐을 때 떠나라는 것들이죠. 이 완전 세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 누구다라는 게. 근데 여기서 어떤 나쁜 평가를 받고 내가 창업을 하면은 굉장히 뒤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네.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 주변에 이제 그 회사를 떠나서 자기 사업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사장이 되고 나면은 더 자주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소장님 딱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휴가를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을 닫으면 내가 얼만데 이거 하루 문을 열었으면 며칠이 얼마나 들어오는 건데 결코
휴가를 가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주인 내만 나와서 가게 여는 집이 꽤 있더라고요. 네. 종업원은 안 나오고. 네. 그왜 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문을 닫아도 월세가 나가요. 음. 그러니까 한 그릇이라도 팔면은 월세 세이브 된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그 마음이 요즘 좀 이해가 되는 편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근데 보통 창업 끓으면은 밑에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많이 생각합니다. 난 사장 역할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하세요. 그러나 쉽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장수현님도 어렵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신 분, 재테크에 성공하는 룰은 성실한 직장 남편과 관심 있는 아내라더군요. 아내랑 재테크 공부도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열심히 살아가시면 남 부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내가 회사를 나갈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도 매일매일 나의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하루하루일 텐데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말씀. 아마 그 부분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데 네. 지금 당장 좀 힘드니까 네. 또 옆에 누가 와가지고 또 풀소시계를 또 이래 막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분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 아니면 뻥일 수도 있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자, 오늘 세 분의 사연은 원장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 그 고민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사연 올려주시면 익명으로 원하시면 익명으로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 어려운 점 저희하고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철 춘천 가는 기차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최대한 원장님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원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사연이 굉장히 재밌고 특히 꽁트가 참 가면 갈수록 감칠맛이 나는 게 재밌는데 마지막 사연이 참 조금 걱정은 돼요. 그러시군요. 제발 그만두지 마십시오. 예, 네, 예. 꿋꿋하게 버티시고 네.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김현철 춘천 가는 기차 띄워드릴게요.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